자, 이제 이번 개념은 미분 가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분 가능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중요해요. 미분법뿐만 아니라 수투 전체를 넣어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킬러 문제로 이쪽 파트에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굉장히 잘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고3 때 이제 뭐 모의고사 볼 때도 관련 문제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고 복습도 잘 해두셔야 돼요.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많이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분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겠죠? 미분이 된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프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부드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곡선을 제가 부드럽게 그린다는 건 미분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드럽지 않으면 미분이 안 되나요? 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분 가능이 될 조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미분이 되지 않습니다. 연속이 돼야 됩니다.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미분 얘기를 못 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좌미분계수랑 자,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좌미계. 보통 제가 줄여서 아이들한테 줄여서 좌미계라고 하거든요. 좌미계, 우미계 같아야 됩니다. 두 개 미분계수 값이 같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요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이게 여기 미분계수였죠. H형으로 써주면 A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H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이제 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 보통 저희가 좌미계라고 말하면 여기에다 이게 붙어요. 이렇게 붙는 거를 좌미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이런 거다라고 알고 계세요. 좌미계 이런 걸 좌미계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게 X-A형이었다면 이렇게 썼겠죠. A에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좌미계,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우미계라는 겁니다. 이 기호 자체를 써먹진 않는데 이런 식이 이거 좌미계구나, 우미계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걸 저희가 미분계수, 좌미계, 우미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요런 문제인데 자, 그럼 이게 식으로 푸는 거가 차이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볼게요. 요거 좀 지우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날렸다고 보세요. x제곱에 여기가 2x가 돼 있고 여기가 ax 더하기 b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x가 1이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결론은 부드럽게 이어주라 이런 뜻이에요. 1이라는 부분에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차함수와 직선을 부드럽게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부드러운가요? 이 부드럽나요? 부드럽진 않죠. 이런 거는 미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부드럽게 이어주려면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는 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을 여기다 넣은 게 같아야 되겠죠.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1 넣어주면, 자, 1 넣어주면 3 플러스가 3이 여기다 1 넣어준 얘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됐죠? 자, 두 번째. 자, 바로 위에서 좌미계, 우미계 같다고 그랬습니다.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요거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해보면 2x 더하기 2죠. 미분을 하시기에 자, 요거 미분하면 a가 되죠. 그쵸? 상수항은 없어지고 x는 미분하면 1이니까. 그럼 여기다가도 1을 넣은 게 요렇게 1을 넣은 게 같다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1을 넣어주면 4가 a가 되는구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는 하셨죠? 요런 걸 말하는데 그럼 a가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면 자,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려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x가 1인 거죠. 이렇게. 그럼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야 되고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줘야 되고 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1보다 작은 쪽에선 직선을 그리되 직선이 4x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어주면 여기 부분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좌미계, 우미계 보이시면 선생님 이게 그러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절대값 x를 보겠습니다. 절대값 x는 그림 이렇게 그리죠? 자, 이런 식으로. 자,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리는데 보통 좌미계라고 말하는 거는 1에서 왼쪽, 0에서 왼쪽에서 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이해하시죠? 작은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되셨죠? 다시요? 이거 뭐라고요? 작은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의 접선은 이거겠죠. 그러다가 큰 쪽에서의 접선, 이쪽에서 접선은 얘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죠? 다르죠? 갑자기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럼 요거는 미분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좌미계, 우미계 다르다는 거.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자, 여기 특정 지점에서 있는데 지금 부드럽게 가는 건 맞잖아요. 요런 거는 미분이 돼요. 일단 붙어 있고 왼쪽에서 올 때 미분 계수는 거의 요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죠. 그죠?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서 거의 얘가 되겠죠. 결국은 거의 A에 가까워지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좌미계, 우미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꺾이면 안 나타나나요? 그쵸? 꺾여버리면 붓턴이 있어요. 붓턴이 있는데 좌미계가 우미계가 다른 속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가장 흔한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이렇게 두 개 다 함수식을 아예 주고 이제 미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붙어 있어야 되니까 숫자 넣은 것 같다. 미분해서 넣은 것 같다. 이걸 써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걸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속하고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붙어 있으면은 미분이 되나요? 반대로 해볼까요? 요 경우랑 요 경우를 봤을 때 붙어 있으면 미분이 되면 붙어 있나요? 네. 미분이 되면 다 붙어 있어요. 미분이 되면 무조건 붙어 있고요. 붙어 있다고 미분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자,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점. 붙어 있는데 미분이 되지 않는 거를 첨점이라고 불러요. 첨점. 이 첨점이 바로 이런 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꺾인 점들을 첨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첨점은 뭐 이렇게 해도 첨점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이런 꺾임도 붙어는 있지만 미분이 되지 않는 점들을 보통 첨점. 그럼 이거는 왜 첨점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좌우가 다르다는 거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지점들이 바로 첨점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요. 자, 미분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끊어지면 미분 얘기 못한다. 자, 두 번째. 좌미계, 우미계가 같아야 됩니다. 같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첨점 형태들이 나타나요. 이런 첨점 형태들이 나타나면 미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첨점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첨점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첨점 부분은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약간 그래프성이 가까워요. 그래프성이 가깝고 이게 바로 요때 많이 나타나요. 요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첨점 부분이.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그림상으로 접어 올린다? 이렇게 배우죠. 접어 올린다? 이 말이 맞나? 뭐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를 얘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예요. 여기가 0하고 여기가 2였겠죠. 그쵸? 자, 이거에다가 전체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전체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밑에 부분을 접어서 위에다 붙여주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자, 아시겠죠?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꺾여 있구나. 확인되시죠? 꺾여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많이 나타나요. 이 부분이. 자,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아셔야 될 거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꺾이기 전이죠. 꺾이기 전이니까 절대값이 양으로 풀릴 때예요. 요렇게 양으로 풀릴 때고, 여기 위에 봉우리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 여기 봉우리 부분은 꺾어서 올라간 부분이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요렇게 절대값을 음으로 풀 때 부분이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꺾어서 올려주면 이렇게 첨점이 나타나는데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얘기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래프가 이렇게 관통해서 갈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접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얘가 A에서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식상으로 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계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제곱의 인수를 갖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변곡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 개의 인수를 가져요. 요와 같이. 아셨죠? 그럼 제가 꺾어 올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그치. 꺾이죠. 그죠? 얘는 어때요? 이렇게 그리면. 밑에 거 접어 올려버리면. 여기가 어때요? 그렇죠.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도 접어 올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쵸? 여기도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도 꺾으면 이렇게 되고, 얘도 꺾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 절대값에 x-m에다가 만약에 k승이 있을 때, 이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꺾어도 꺾이지가 않고 부드러워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가 1이면 이런 모양, 2면 이런 모양, 3이면 이런 모양이니까.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가능해진다? 미분이 가능해진다.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요거 가능해진다. 라는 거. 아셨죠? 잘 좀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x-2에다가, 자, x-3의 제곱이 있다. 라고 하면, 미분되지 않는 게 몇 개입니까? 몇 개일까요? 한 개죠. 여기가 1승이니까. 여기서는 꺾이고요. 여기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얘 그래프 그려주면 3차 함수 그래프는 나중에 배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가 3이고 얘가 2로 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얘를 꺾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만 뭐가 안 돼요? 그렇죠. 미분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는 하시겠죠? 주로 요때 많이 나타나고 이 지수가 몇 승이면 1승이면 꺾이고 2승 이상에서는 꺾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형이에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와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예제 문제 풀어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번은 함수가 미분이 가능할 때, 즉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이것도 다항이고 얘도 다항이에요. 두 개 다항이기 때문에 이 0이라는 부분에서 뭐만 가능해주면 된다? 미분이 가능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fx가 직선과 2차 함수를 주고 있죠. 이렇게 주고 있고 0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만 0에서만 미분이 된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 첫 번째 뭐? 연속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뭐? 좌미계. 그 다음에 우미계. 같아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좌미계, 우미계 같다. 여러분들은 요거 풀 때 요 밑에다가 미분한 걸 이렇게 살짝 적어주세요. 요거 미분하면 A, 얘 미분하면 2a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됐죠? 그러니까 0을 여기다 흰색에 넣은 게 같다. 0을 여기다 넣은 것도 뭐하다? 자, 같다.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0을 여기다 넣어주면 b가 되고요. 0을 여기다 넣어주면 1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0을 여기다 넣어주면 a가 되고요. 0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죠. 즉 0이라는 부분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진다.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는데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뭐 그건 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되셨죠? 그렇게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 보죠. 자, 다음 예제를 보면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요 세 개의 그래프는 다 연속이에요. 선생님 왜 연속인가요? 자, 이건 연속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속 그래프잖아요. x 더하기 절대값 x니까 그죠? x도 끊어진 게 없고 절대값 x도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 연속을 3승해도 연속, 연속 곱하기 연속해도 연속이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전부 무슨 그래프다? 연속 그래프다라고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 즉 미분이 되는지만 보려고 한 거니까 좌미계, 우미계만 확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여기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요 놈은 두 가지로 나눠 쓰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0보다 크다면 2x가 되고요. 작다면 0이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 건 미분하면 2이고 여기는 0이 되죠. 상수항이니까. 그러니까 미분 개수가 다르다. 그죠?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얘는 안 된다. 좌미계, 우미계 다르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fx도 보면 두 번째 거 보면 0보다 크다면 x 3승일 거고 작다면 마이너스 x 3승이 되죠. 이렇게. 자, 이거 미분하시면 3x 제곱.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자, 되셨죠? 그러면 0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보다 큰 쪽이라서 여기다 넣었을 때 우미계가 되는 거야. 요거는 좌미계. 그래서 0 넣어주면 0 나오죠? 여기도 0 나오고 여기도 0 나오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요령을 약간 가르쳐 드리면 약간 요령이야. 선택지 문항에서 고른 요령인데요. 여기를요. 자, 요게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놓고 해요. 이렇게 0의 전체 3승. 3승을 안에다 집어 넣어 버리는 거지. 그지? 이해하셨죠? 안에다 넣어주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르긴 한데 약간 요령이라니까요. 넣어주면 여기 보시면 아까 했죠? 3승이네요. 그럼 꺾었을 때 0에서 꺾이나요? 그렇죠. 안 꺾인다는 거죠. 2 넘어가면 안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요령. 제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같은 식으로 하면 세 번째 것도 0보다 크다면 x제곱일 거고 작다면 마이너스 x제곱일 거야. 그렇죠? 그럼 요거 미분하면 2x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다 0 넣으면 0 나올 거고 여기다 0 넣어도 0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요령인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도 이렇게 풀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 요식에서 x를 안에다 넣어줘. 그렇게 넣으면 되나요? 뭐 그냥 요령이라 그랬잖아요. 안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러면 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0에서 미분이 되는 거죠. 예, 약한 요령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선택지 고를 때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적용해서 맞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서술형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서 미분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령법도 좀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좀 잘 쓸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다음 예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를 보면,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엄청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미분이 가능하다네요. 누가요? 얘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저희는 자, 여기 부분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여기 1이라는 부분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되셨죠?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으니까. 자, fx를 제가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여기가 0이고, 가운데가 gx고, 여기가 1이죠. 자, 여기는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0과 1 사이일 때, 여기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밑에다가, 이거 미분하면 0이죠? 얘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자, 1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자, 되셨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 넣은 거 뭐하다? 그렇죠? 흰색에 넣은 것도 같다. 따라서 g의 0은 0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미분해서 엮는 거. 요 식에다가 엮는 것도 같아야 되니까 미분해서 엮는 것도 0이다. 됐죠? 그 다음 1도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자, 미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을 여기다 흰색에 넣은 것도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분해서 있는 것도 같다. 여기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미분식에다 읽는 것도 같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이거 좀 알아두세요. 여기 뭐냐면 G형이 뭐냐면 상수항을 이렇게 써요. 상수항을 G형이라고 씁니다. F형, 뭐 G형 이건 다 상수항.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1차항 계수. 1차항 계수를 G형이라고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잘 기억하시면 돼. 즉 상수항도 0이고 1차항도 계수가 0이라는 거지. 근데 미지수가 두 개가 더 있잖아. 그치? 두 개 더 구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저희가 이 생각이 들어가죠. gx라는 거는 몇 차일 거다. 그쵸? 3차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미지수를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구할 때 ax 3승에 자 bx 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왜요? 1차항 없으니까. 상수항도 없고 이렇게 잡고 풀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1 넣은 게 1이어야 되니까 자 따라서 여기다 적어보면 a 플러스 b도 1이 돼야 되고 자 요거 미분하면 3ax 제곱에 2bx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0이 0이네요. 네.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죠? 여기다 넣었을 때니까 0 나와야 되니까 3a 플러스 2b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연립을 해보시면 두 개 빼주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b는 3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gx가 나온 거고요. 따라서 자 여기서 gx는 적어보면 a가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x 3승 더하기 3x가 돼서 제곱이 돼서 여기다 2 넣어주면 답이 16에 더하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편하게 조금 정리해서 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술형 풀 때는 약간 좀 정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미분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도 보시면 미분이 된다고 아예 주고 있어요. 그죠? 다항함수라고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 맞춰서 하셔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함수값 넣은 게 같다, 미분해서 넣은 것도 같다. 네, 아시겠죠? 자, 다음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